안녕하세요. 부자천생입니다. 오늘은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제 전세보증금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에스크로 제도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제도죠.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24년 3월 5일에 나왔던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형으로 올리고 있는 작은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이버 카페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무자본 갭투자. 계속 갭투자가 나오죠.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위반 방지를 위해서 전세 계약 때 바로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외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임대차 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이후 20년, 20년 이후로 계속 전세값이 상승했죠. 그러다가 22년 8월 이후에 전세값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갭 투자들이 보증금 위반한 위험이 커졌고 최근까지 계속 위반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20년 8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년 7월 말인데요. 이게 이제 4년이 돌아오는 시기가 이제 24년 7월입니다. 7월.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도 24년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역전세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역전세 위험이 계속 남아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올해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가 있고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원본을 중요시하거든요. 원본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 내용도 좋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원본을 보세요. 저도 한번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내용을 제가 형광펜으로 쳐놨습니다. 보시면 일단 요약부터 보는 게 편하잖아요. 보시면 전세 가격은 20년 이때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이후 크게 상승했죠. 크게 상승한 이후 이제 금리 상승, 이게 그냥 상승이 아니죠. 급격한 상승입니다. 급격한 상승. 또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제 공포감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반등하는 변동성이 있는데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보증금 위반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잘 보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대부분 전세 수요도 다 대출 받아서 오는 겁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오거든요. 이 전세 대출 당연히 금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할 거잖아요. 바로 이 전세 대출로 내느냐 아니면 월세로 내느냐.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받냐 아니면 집주인이 받냐, 이 차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급등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월세가 더 좋은 선택지였기 때문에 전세의 수요가 월세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보시면 보증금 위반에 따른 대위 변제가 보증금 2억 원 수준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2억 저가 주택에 이제 미반환 사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반환 사고. 그러니까 보증금 2억 어떤 말인가요? 바로 임대인이 체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체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죠. 맞잖아요. 만약에 강남 같은데 솔직히 임대인이 체력이 약하겠어요? 역전세가 나더라도 돈을 끌어다 올 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주택, 특히 이제 지방에 1억 미만 이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갭, 매매, 전세 이 갭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상승에 베팅한 거죠. 상승에 베팅함으로써 갭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돌려주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의 변동은 매매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고 여기 관계도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보통 이제 부동산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이제 매매 가격이 따라 오른다. 그러니까 하방압력을 받쳐준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된 내용은 보시면 제목이 임대차 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임차인 보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미반환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를 집중하는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렇고 건전한 임대사업자. 당연히 임대차 보호. 그러면 건전한 임대인이 있어야 됩니다. 건전하기보다는 책임감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건전한 임대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지만 솔직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 공급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육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비용의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뭐 보유세를 깎아주겠죠. 보유세를 이제 삭감해주는 형태로 진행할 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일정 보증금 예치 제도, 그러니까 에스크로 제도죠. 예를 들어서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자본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집주인이 10%인 2천만 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은행에 예치를 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진정한 임대차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전세 사기랑 바로 전세 사고는 다릅니다. 결국은 사실은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싶어도 이 사기는 애초부터 의도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사고는 진짜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임대인은 이제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지금 뭐 금리, 급등, 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돌려주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기와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무자본 갭투자 예방을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부분이 진짜 실현이 될지 이제 제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전세가 급등, 결국은 사람들이 무자본 갭투자 한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이유가 전세가 급등입니다. 전세가 급등. 전세가 급등이 왜 일어났죠?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전세가 급등. 바로 1번.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통과함에 따라 이제 전세가가 급등하게 되죠. 급등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주택 부족도 당연하고요. 주택 부족.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다른 식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사고라고 한 이유는 이제 이전 정부, 이전 정권 때 의도적으로 대출을 막았었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서 안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못 돌려주는. 결국 이 제도에는 앞으로 돈 있는 사람들만 전세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더구나 임대차 3법 4년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죠. 신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전세 공급자를 양성해야 할 시점에 에스크로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전세 공급자를 더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가 전세잖아요. 저가 전세에 건전한 임대사업자가 들어올 확률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저렴한 전세 제공자는 말 그대로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고요. 그리고 더구나 뭐 강남이나 잠실 이런 데 투자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세력이 약한
투자자입니다. 체력이 약한. 솔직히 뭐 강남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강남에 투자지 누가 이 저가 주택에 전세를 공급하고자 할까요? 만약에 이 에스크로 제도가 통과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저가 주택의 전세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오히려 전세가가 더 급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 임대차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면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물론 좋습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오히려 건전한 그러니까 체력이 있는 사업자는 저가 주택에 투자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강남, 용산, 마포 뭐 이런데 좋은 급지잖아요. 이런데 투자할 돈이 있으면 굳이 이런데 투자하지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굳이 저가 주택에 투자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했고 그에 따라서 월세가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시장의 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수요가 지금 월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거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월세 수요를 전세 수요로 되돌리는 것이 이 보고서에서 또 중요한 중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에 유리한 제도로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이 수요를 다시 여기로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때에 따라서 다시 전세가가 회복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에 주요 입지만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전세가 상승 문제는 외곽으로도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세가가 회복이 되어야 이제 저는 매매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기존의 전세, 월세 수요를 이 매매 수요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도 회복이 느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에스크로 제도 그리고 이제 임대차 시장의 월세를 대비해서 전세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뭐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행강편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시면 임대차 입법은 제도 도입 시 신규 전세 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2016년도, 2019년도에 오히려 이미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통과를 시킨 것이죠. 솔직히 이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주택 공급은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중요한 내용은 뭐 상관관계를 따져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양의 관계, 금리는 음의 관계, 전세 계약은 양, 그러니까 전세 갱신 계약이 많을수록 이제 전세가가 올랐다는 것이고요. 보시면 뭐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과 금리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바로 이 전세 수요가 바로 월세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금리는 수요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수요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원히 사람들의 수요를 월세로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그래서 아무튼 이 금리 급등, 매매 가격 이것이 이제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주택시장의 월세화. 이 월세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2년도부터 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14년부터 21년까지 월세 거래가 대체적으로 40%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21년 중반대부터 월세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그러니까 전세 사기 이슈가 터뜨렸잖아요. 이제 전 장관님께서 그래가지고 22년도부터 임대차 거래량을 50%를 넘으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 월세 수요를 전세 수요로 데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도 사실은 그 22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든지 전세 보증금 보증사고 급격하게 늘어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일정 수준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게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서 더 상황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억 미만의 주택이 변동성이 컸다. 그래서 솔직히 1억 미만 투자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증금 대위 변제 금액을 보니까 2억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렴한 금액대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던 거죠. 오히려 고가로 갈수록 전세 보증금 대위 변제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력이 강한 임대인이 있고, 여기는 전세 사기도 있겠지만 체력이 약한 임대인으로 인한 사고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관계 변화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매매 가격이 보시면 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에 미치는 시간 가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연도고요. X축이 연도, Y축이 이제 전세 가격이 일어나는 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가. 이 높이, Z축은 바로 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 때부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3에서 6개월 이 사이에 많이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에서 6개월 이내에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3에서 6개월 이내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1980년부터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때 매매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X축은 이제 연도고요. Y축은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나. 그렇고 Z축은 그 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조금 이제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 사진과 다르게 조금 규칙적이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우리는 앞으로 전세 가격 상승을 더 걱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방향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인의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시장이 자율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저가 전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겠고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바로 중요하다고 했죠. 이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임대사업자만 전세 공급을 하라는 거죠. 오히려 전세 공급자를 줄이는 겁니다. 전세 공급자를 줄인다. 공급자를 줄인다. 그러면 전세가가 오히려 상승한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도 일정한 자본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일정한 자본력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일정한 자본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여기서는 10%, 보증금의 10%를 적어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이제 일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일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 매수를 면제하겠다. 그럼 여기서의 또 일정한 자본력은 또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솔직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서 얼마만큼 들고 있어야 이제 보증금 예치를 면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던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세에 대비해서 다시 전세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세와 월세 간 균형, 이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 에스크로 제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크로 제도가 이제 실행이 되면 이 저가 전세 주택에서 전세가가 급등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국토연구원의 자료는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원본을 읽어보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